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대리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논란이 될 만한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그맨 안영미 씨가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간다 그래서 논란이 됐죠. 그래가지고 막 해명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개그맨 안영미 씨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로 출산 때가 다가와서 남편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애를 낳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미국 시민권 때 따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완전 원정 출산이네. 이래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안영미 씨가 막 해명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 거 아니다. 원래 남편이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나는 가서 일 때문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를 낳는데 남편 없이 나올 수 없으니까 가는 거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일단 저는 안영미 씨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건 그냥 개인의 자유죠. 선택이죠. 예. 안영미 씨가 뭐 세금으로 뭐 어떤 소득 올렸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국민들한테 빚진 게 없잖아. 예. 근데 뭐 왜 그런 걸 가지고 개인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왈가불가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두 번째로는 좀 이게 한국 사회가 진짜 너무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전부터 하는 생각인데 이번 사건 보면서도 더 그게 심해졌어요. 그 모순을 넘어서 되게 역겹다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곳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한국이라는 곳은 이거거든요. 뭐든 미국이 묻으면 다 유리한 사회예요. 예. 어떤 미국적인 게 묻어 있다. 예. 그게 뭐 신분이 됐든 제도가 됐든 아니면 문화가 됐든 이게 다 유리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간혹 학교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영국이나 뭐 어디서 영어권에서 살다 온 친구도 있었죠. 반에 한두 명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보면은 왕따당한 거나 이런 친구 거의 없어요. 예. 주위 사람들이 다 웰컴이야. 예. 너 영어 잘하네 이러면서 영어 한마디라도 그 친구는 해보려고 그러고, 최근에는 유치원인데 여기서 뭐 공부하다가 여기 뭐 잘 안 되고 이제 잘 못 남아가지고 한국 돌아가신 분도 많죠. 그러면 이제 애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막 유치원 샬라샬라 해가지고 잘한단 말이에요, 영어.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 한국 간 친구들한테. 미국 살다 왔다 그러면은 진짜 모든 학부모들이 다 자기 애랑 친해지려고 한대. 자기 애들을 저쪽 가서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 영어로 같이 하고 영어 쓰면서 놀아라. 친구 사이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들이 심지어 한국말 잘 못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몸에 안 뱄기 때문에 한국의 예절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예, 그리고 몸에 안 배면 또 잘 안 나오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무례하고 버릇없는 그런 행동들도 많거든요. 엄청 싸가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예, 근데 그렇게 해도 다 이해해 줍니다. 예, 쟤는 미국 살다 와서 잘 못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다 사회가 포용해준다. 이런 교포도 아니죠. 이 친구는 그냥 국적은 한국인인데 미국이 묻은 친구들이죠. 이해해준다. 대학 가면 어때요? 대학 가면 이제 이거 문화적인 걸 떠나서 이제 아예 제도적으로 대학 가는 자체부터 영어 특기생이 있습니다. 영어 점수, 토플 성적만으로 학교 입학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재외국민 전형 이래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10년 이상, 12년 이상 살다 온 친구들은 자격이 돼서 일반적으로 수능이나 수시로 가는 거 이외의 TO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학 가기 더 쉽지. 예? 저 면문대를 막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연세대, 국제학부, 이런 이상한 학부 있어요. 그런데 막 영어 잘하는 애들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한국 애들이 연대 가려면 진짜 박 터지게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유리하다. 제도적으로도 유리하고, 대학 생활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요즘에는 대학 졸업할 때 토익 점수를 요구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익 몇 점이 돼야 졸업이 돼요. 토익을 안 낼 거면은 대학교에서 대학 영어나 이런 것들을 B 이상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어를 중시하는 사회가 됐나. 예. 그 대학 가서도 글로벌화 한다고 대학들에서도 막 수업을 영어로 개설하고 텍스트북 다 영어 교재고, 다 영어로 공부해야 되고, 그 지랄을 하면서 실제로는 막 욕한단 말이야. 그죠? 웃기죠? 영어 수업도 영어로 된 연강을 들으면은 최하 반에서 꼴등에도 B학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서울대에도. 와, 씨.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왜 한국에서 저거를 영어를 저렇게 대우해 주는 거야. 그죠? 불공평하잖아. 예. 그리고 대기업 취직은 더 심하죠? 예? 대기업은 취업할 때 영어 점수 보고, 심지어 영어 면접도 보잖아. 영어 인터뷰 막 하고, 외국인들 초빙해가지고, 직장인들 지네들도 영어 못하면서 영어 되게 중시하면서 요즘에는 토익이 다 900점이잖아. 요즘 취준생들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막 엄청 많잖아요. 900. 그리고 저도 이제 미국 와서 알게 됐는데, 미국에 저는 텍사스 A&M이라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석사를. 근데 한국에 있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리크루팅을 나오더라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나온 거야. 삼성, 현대, LG, SK 뭐 다 있습니다. 뭐 KT도 있었고, 뭐 한 학기에 한 열 몇 개가 와. 예, 그거 와가지고 막 스타벅스 카드 나눠줘요. 자기네들 채용 설명회에 나오라고 커피 카드 받으려고 사람들 가서 앉아있고 막. 그게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리크루터들이 미국 전체에 한 상위 탑 20 정도 대학을 다 돕니다. 예. 그래가지고 애들 막 뽑아가는데, 뭐 미국에서 탑 20 공대 애들이 한국에 있는 인서울 애들보다 절대 공부 잘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 다릅니다. 이 전형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 친구들이 막 엄청 대단해서 한국에서 데리고 갈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심한 한국 애들 있어요. 당연히 그런 애들 미국에서 잡을 못 잡으니까 한국 고백해야지. 근데 막 삼성 이런 데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 제가 과연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면은 저 기업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둘이 아니고 한두 명이 이런 얘기 안 하지. 근데 이거 뽑는 채용 전형 자체가 다르잖아요. 한국은 공채로 해가지고 진짜 박터지게 막 몇백 대, 1000대일로 들어가는데 여기 특별대를 받죠. 미국이 묻으면 다 유리한 사회라니까. 아까 말했듯이 한국인끼리는 졸라게 엄격합니다. 예, 막 엄격해요. 근데 미국 살다 온 친구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문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좀 살다 오고 영어 좀 썰라썰라 하는 그런 아이돌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춤이나 막 댄스나 노래 실력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잘해서 인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어눌하게 한국말하고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귀엽게 봐주고 재밌게 봐주고 굉장히 인기가 많죠. 한국이라는 곳은 정말 미국을 어떻게든 묻혀야 되는 나라구나. 아니면 취직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제도적으로도 국적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있고 후천적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거는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 속지주의 국가니까. 근데 부모가 한국인이면은, 한국은 속이인주의로 가기 때문에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동 한국 국적이 취득되고, 미국에서도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법에 적용돼서 두 나라의 국적이 다 허용이 됩니다. 이중국적자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시민권 취득 안 했습니다. 영주권자 자격이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이제 군대를 안 가려면 보통 한국 국적을 포기해요. 예, 그거 포기 서류를 내야 돼요. 거의 다 포기하지? 그죠? 포기 안 하고 가는 친구도 있죠? 포기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신문에 나잖아, 막. 군대에서도 국방부 신문, 국방신문 일부에 나와. 거의 뭐 영웅 대접을 받듯이. 예. 근데 저희같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취득한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박탈돼요. 야, 꺼져! 이러고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억울하잖아. 저는 군대 갔다 왔는데요. 왜 한국 국적 박탈하네요? 그러면은, 야, 꺼져! 한 번 더. 절대로 씨알도 안 먹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저같이 군대 갔다 왔는데 후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아서 청와대 신문고도 넣고 헌법소원도 제출하자 말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일단 화력이 약해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미국에 나와 있는 한국 성인 남성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 다 방위산업체, 공익, 면제 다 그래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가서 총 하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것도 웃기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 특권층이 계속 이런 걸 유지하면서 누리는 거죠. 예. 누리고 의무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으로도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한국에 더 가고 싶겠어.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누가 한국 사회에 더 기여를 했을까요? 예?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이 그래도 한국에서 만약에 회사도 다녔고 이러면은 세금도 냈고 국방 의무도 했고 다 했는데 그냥 그 한국에서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배신자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조도 이주 국적자는 미성년자인데 뭘 기여를 했겠어, 한국에.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아무것도 안 했겠지. 그리고, 지금도 어린이들한테 수당 주죠, 수당. 저출산 때문에 출산율 높이려고 나라에서 수당 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외국에 나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은 수당을 안 줘요.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외국에 나가 있어도 그걸 합산해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이나 미국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애 막 낳고 시민권도 다 만든 다음에 야, 한국에서 수당 준대 이래가지고
다 영산 가서 출생신고하고 수당 타먹으려고 한국 가서 한국 놀러 가는 거죠. 수당 다 타먹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추하죠,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막 대학 교수도 있고 많아요. 예. 한국에서 세금이나 뽑아먹고 이런 사람들은 제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대우를 받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배신자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한국을 가게 되면 다시 대우를 받겠죠. 특히 내 아들들이 더 대우를 받겠지.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자면은 뭐 세바시 강연이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데서 왜 좀 성공하신 분들 막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많죠. 세바시 강연에 막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자가 구글 직원이래. 뭐 애플 직원이나 뭐 아무튼 뭐 미국의 빅테크 유명한 회사들 있죠. 이런 데서 직원들이야. 그냥. 그래서 나는 무슨 뭐 한 디렉터급 되는 줄 알았어. 이사 정도. 근데 막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그냥 뭐 그 일개 매니저고. 뭐야? 저런 사람들이 뭘 강연하는 거야? 뭐 이 사람들이 막 그동안 치열하게 막 노력했고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그리고 막 미국의 어떤 이런 기업 문화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해줘요. 미국의 기업 문화가 아무래도 일하기 좋고 어떤 차이를 만들고 마치 대단한 뭐 선구자인 듯 강연을 하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왜냐면은 구글 직원만 13만 5천 명 있어요. 애플은 15만 4천 명이 직원이 쓰고 아마존은 154만 1천 명입니다. 그 직원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단 한 명. 근데 이 사람들 책도 쓰고 막 난리 났어. 막, 예? 여기만 들어가면 제가 아는 여기 이 빅테크 기업에 다니는 한국인만 수십 명이 돼요. 예, 예. 근데 한국에서는 대접을 받는다 이거야. 재벌가 한국 전쟁 이후로 재벌 1세 2세들은 다 거의 다 죽었죠. 이제 3세 경영으로 다 들어갔고 그런 재벌가 자녀들이나 중에 미국에 유학을 안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안 한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미국이 아니면 다른 데라도 어디 갔다 왔어. 예.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예. 조금만 유명해져 조금만 돈 벌면 다 기러기 하고 다 나가 있어. 예. 자기는 한국에서 열심히 예능하면서 돈 벌고 다 미국으로 다 돈 보내죠. 예.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죠. 이런 짤이 있더라고. 예. 이게 뭐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비난하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는 다 야당인데 여기 한 분 전환하신 분 계시네요. 예, 이분 그러니까 여야를 통틀어서 예, 정치인들 기사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뭐 옛날에 인천공항 사태 때도 인천공항 비정규직 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그 신랄하게 막 노력해서 들어간 청년들이 뭐 기회를 박탈한다고 막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식들 다 미국 나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내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 전무가 막 나 보고 회사 그만둔다고 하니까는 요즘에 유학 갔다 와서 아무 별 볼 일 없는데 갔던 동기들을 팔아 똑같이 너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뭐하러 가느냐 이래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딸 유학하고 미국에서 유학생이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고위 공직자 명단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비난할 수는 없죠. 뭐 교수고 뭐 대학교 총장이고 뭐 이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삶이지. 이 사람들한테 뭐라 할 수 없는데 얘네들은 지네 입으로 막 한국 K 교육 뭐 이러면서 막 교육을 장려시키고 한국 교육을 혁신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맨날 사람들한테 입 벌린 소리 해가지고 표를 얻으면서 행동이 모순적이잖아.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은. 예? 이분들은 좀 더 비난받아야지. 예, 됐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대한민국 사회 탑 한 1%, 뭐 넓게 5%는 거의 다 어떤 형태로도 미국을 묻히려고 하고 있고 20%, 30%까지도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묻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미국을 묻히는 작업을 위해서 개고생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물론 그 중에서는 국내파로서 순수히 성공한 사람도 물론 있죠. 근데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자식들은 미국을 묻히고 있는 중일 겁니다. 진짜로. 자, 이제 입한국인데 우리 순수한 대한민국 이제 일반적인 소시민,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느냐? 흉내라도 내야죠. 한국에서 어떻게든. 그러니까는 일단 사교육을 졸라게 시킵니다. 예, 근데 사교육이 지금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 월 평균 사교육비 중고등학교가 60만 원, 초등학교 40만 원. 실제로는 이건 전체 평균이니까 그죠? 전체 평균이 이 정도면 진짜 엄청 많은 거죠. 상위 20%라고 할까요? 아니면 상위 50% 이상? 뭐 좀 그 부모가 대학 좀 나오고 어떻게든 자식 교육에 좀 힘을 쏟는 그런 계층들이 60만 원만 쓸까요? 예? 아닙니다. 예. 뭐 제가 보는 대충적인 것만 봐도 실제로 100만 원 이상 쓰고요.
사교육 전체 중에 물론 뭐 수학 교육도 하고 입시 교육도 하겠지만은 거의 한 60~70%는 영어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유치원부터 요즘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쭉 잡으면은 한 15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솔직히 15년도 짧지. 왜냐면 유치원, 초, 중, 고 플러스 대학까지 가서도 부모들이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그죠? 토익 학원 다녀야 되고 어학연수 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는 이게 뭐 15년도 적게 잡은 거예요. 월 100만 원도 적게 잡은 거고 미래가치 계산하면 대략 2억 7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 더 되죠. 한 사람당에 한 자녀 한 명당 입한국이니까 차라리 이 돈 안 쓰고 미국에 유학 가는데 보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유학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더 많아졌어. 요즘 환율 막 완전 꼬라박고 물가 오르고 경기 안 좋고 이런데도 한국 사회에 약간 패닉이 왔어. 왜냐면은 일단 저출산 문제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국 교육에 미래가 있나? 예, 그래서 의대를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 한국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는 뭐 취직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의대를 못 갈 바에는 유학을 가라. 이런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실전적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예. 지금 제 나이 때 40, 50대 되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 이게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의대를 못 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의대 준비반이 초등학교 때부터 생겨가지고 한국에 유명한 초등학생 전용 의대 준비 입시학원이 있습니다. 졸라 비싸지. 예. 그리고 그건 거의 저는 아동학대라고 보거든요. 예. 그거 애들을 그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막 보내고 하는 부모들 중에 공부 잘하는 부모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부모가 공부를 잘해 본 사람들은 그거 다 의미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 상태가 되니까는 차라리 그 돈을 미국에 나오는 보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얘기가 많이 돌아왔는데 과연 우리가 안영미 씨를 비난할 수 있느냐? 아니죠. 예. 그리고 모든 국민이 미국을 묻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 원정 출산 영어를 못하면 학교도 못 가, 입시도 안 돼, 대학도 못 가, 취직도 안 돼, 공부 못해도 미국 유학 간 놈한테 밀려, 시민권자는 장땡이 세상, 시민권자들은 군대도 안 가, 온갖 혜택 다 누리죠. 그러니까 원정 출산 이게 내 결론이다. 원정 출산 안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거죠. 원정 출산을 장려하진 않습니다. 저는. 원정 출산 하세요. 지금 제 탑5 이게 아닙니다. 제 영상이 되고 욕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나는 결론이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질문을 들어줘. 근데 원정 출산 아무나 하니까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좀 후반부에서 설명을 할게요. 원정 출산 하는 그런 루트들에 대해서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린 그런 건 아니고 뭐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은 그냥 원정 출산 하고 싶으면 LA에 원정 출산 브로커가 있어요. 연락을 하면은 원정 출산 브로커가 다 해줍니다. LA에 와서 한국 의사한테 낳고 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한국 의사가 있다 그래요. 산부인과. 대신에 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미국의 보험을 사야 되죠. 그것도 미리 셋업을 할 수가 있대요. LA에 산후조리원도 있고 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낳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방법이 있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오해할까봐 그런데 제가 원정 출산을 막 장려하는 그런 유튜브가 아닙니다. 진짜 그냥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우리나라가. 원정 출산하면 그 자식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겠죠.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은 제도적 이득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써서 이게 다가 아니죠. 일단 국내 대학을 갈 경우에는 외국인의 특별 전형 갈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국내 회사의 유학생 특별 전형으로 회사 입사도 가능하죠. 국내 대기업들. 군대 안 가죠. 이게 제일 크죠. 최강의 이득이죠. But 하지만 한국에 살아도 동포 비자로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아시겠죠? 한국 국적이 없어도. 그리고 전쟁이 나도 한국이 전쟁이 나도 미국 최고의 군대가 미국 시민들을 데리러 성남 비행장에 내린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군대 비행기가 쫙 와가지고 천조국, 나의 조국 이러면서 나를 구해줘. 한국말로 나를 구해줘. 그죠? 한국에서는 돈 벌고 다 누리고 뽑아먹고 전쟁 나면 튀자. 군대도 안 가고 다 튀는 거죠. 꼴보기 싫죠? 그리고 저는 이걸 굉장히 크게 보는데요. 요즘에 제가 컨설팅 해주는 친구들 보면은 정말 훌륭한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진짜 미국 취직하기가 심지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영어도 겁나 잘하고 막 다 되는데 단지 신분만 없어. 학점도 좋고 그동안 인턴 경력도 있고 다 되는데 결정적으로 막 안 되는 거야. 신분 때문에.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 미국 유학을 아예 꿈도 못 꾸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희 집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집이 또 형편이 안 되지만 또 어렸을 때 어떤 우연한 기회로 부모님이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 시민권자의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돈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그냥 미국에 와서 미국 랜딩하는 첫날부터 맥도날드 가서 알바하면 돼. 쌉가는. 아무거나 알바하면서 학교 다닙니다. 한국에서 알바해서 학교 다니듯이 미국에서 열심히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면 돼요. 그 본인 스스로 이게 해결이 가능한 건단 말이야. 이게 미국 시민권자가. 근데 외국인들은 아웃 오브 캠퍼스에서 일하면 불법이거든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야. 그냥 쫓겨나는 거지. 맥도날드에서 알바만 해도 월 3천 이상 법니다. 3,000불 이상. 예, 한국 돈으로 치면 한 400만 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개고생을 해도 안 되는데 미국에서 취업이 싹 가능하다. 심지어 뭐 미국에서 고고학과 이런 거 나와도 다 되고요. 뭐 심지어 두부제조학과 이런 건 없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두부제조학과가 있어도 취직이 될 수 있다 이거지. 제가 유튜브에서 애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전공 선택 제발 잘해라.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 취업이 될 만한 걸로 가자. 취업이 절대 안 되는 과가 있거든요. 뭐 심리학과, 뭐 커뮤니케이션, 광고학과부터 해가지고 뭐 자기는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알지, 그 마음 알지. 아는데 뭐 어떻게 그거 하면 방법이 없는데, 근데 네가 시민권자야? 그러면 해. 저는 그렇게 그거지. 뭐 사회적 이득은 너무 많아서 이거 한 개 딱 써놨는데 장가도 잘 간다고.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 회사에 있는 중국 친구가 진짜 정말 추남인 중국 애가 있었거든요. 이전 회사에서. 정말 진짜 못생겨서 본인도 자기 진짜 얼리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장가 간다고 흥분한 거야. 근데 걔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지. 뭐 어떻게 시민권을 딴지 모르겠어. 뭐 영어를 그냥 중국어 액센트가 엄청 강하고 그냥 중국 촌놈이야. 진짜 핵추남인데 친구가 막 자기 장가 간다고 흥분해가지고 자랑을 엄청 하면서 이제 막 신부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야. 중국 본토에 있는 거지. 이제 데리고 온대, 자기가 가서. 신부가 되게 미녀야. 그래서, 너 진짜 성공했구나. 내가 숟가락 네 얼굴로, 와, 씨.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미국인이니까, 이게 가능했다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거든. 걔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계 애들 보면은 다 막 그냥 그저 그런 애들인데, 이 신분이 약간 뭐라 그러죠? 이게 후광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본토에서 막 이제 오는 거지. 약간 매매온 느낌 나죠. 예. 뭐 똑같은 거지. 뭐 한국에서 동남아 신부들 데리고 와서 뭐 결혼하잖아. 60세 일어난 아저씨들이랑. 예. 그리고 일반적인 결혼도 한국은 다 매매혼이잖아, 솔직히. 예. 다 뭐 건 보고 뭐 혼수를 얼마 해왔니, 집을 해왔니, 안 했니 갖고 막 따져가면서 결혼하니까 다 매매혼. 비슷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장가도 잘 간다. 살 막 130kg 막 이렇게 나가는데 막 장가 가고 막. 예. 자,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영어까지 잘해.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는 그냥 일반인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정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일단 국내나 미국 대입을 씹어먹는다. 예.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유학을 가도 인스테이시를 보통 1년만 지나면 적용이 되거든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인스테이시 적용받기 때문에 학비도 싸게 다니고 돈도 세이브하고 너무 좋은 거야. 국내든 미국이든 취직은 웬만하면 다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두부제조학과 나와도 취직할 수 있고 다 뭐 고고학과 나가서 공룡 뼈 발굴해도 취직됩니다. 사회적 이득 국내에 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다 잘해줘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도 돼. 아까 말했듯이 동포비자 이런 걸로 또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이용하고 뭐 후광 효과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에 그 잘한 친구가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 자기가 한국 클럽 가서 영어로 막 얘기하면은 막 여자들 꼬시기 너무 쉽다고 막 걔는 이제 한국인데 한국말 할 줄 아는데 후광 효과 장난 아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원정 출산 다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난 잘못 없다. 니들이 이렇게 만든 거다. 그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원정 출산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내 세대는 좀 힘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내 자식의 혜택을 받게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하세요. 결혼 전부터. 제가 추천하는 거는